세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세금에 대해서 이게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거기서 나왔던 세금의 종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와 종합소득과세.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준비 잘 해왔어요. 준비 한번 보시죠. 이제 표를 가지고 왔는데 원천징수라고 하는 거는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쪽에서 미리 세금의 일부를 징수해서 납세자 대신 납부하는 겁니다. 각 금융기관이 이자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놨다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원천징수 세율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15.4%입니다. 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이러한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끝나기 때문에 납세자분들은 별도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 종합소득과세라고 하는 거는 금융소득이죠. 이자 배당소득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그 다음에 5월에 다른 소득, 근로소득이거나 혹은 부동산 임대소득 여러 가지 소득이 있겠죠. 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6.6%에서 46.2% 구간이 적용되는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요. 이거는 뭐냐면 많이 벌면 세금 그만큼 많이 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건 아니고요. 종전에 원천 징수됐던 세금은 차감하고 그 차액을 납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원천 징수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죠. 자, 의원께서 또 세금에 관련된 두 가지를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정리하면 원천징수는 금융기관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15.4%를 징수를 하고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연금저축 세제 혜택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국내 펀드와 해외 펀드 과세에 대해서 정리하면 주식, 채권, 그 매매 차익이라든가 환차익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형 펀드는 이제 비과세. 해외 주식 펀드에 대해서는 그 매매 차익에 대한 부분은 15.4%의 세금을 부과를 하고 그리고 2천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돼서 이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권이자하고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형 펀드하고 해외 주식형 펀드 공이 15.4%의 그 배당소득세가 이제 부과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국내와 해외 펀드를 연금 펀드,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저축 펀드로 가입했을 경우에는 세제가 구간이 달라집니다. 국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세금 이슈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내 주식형 펀드를 굳이 연금 펀드로 연금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연금으로 납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자산 증식 방법으로 내 노후 대비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연금저축 펀드에 있어서는 해외 펀드가 배당 소득세가 부과가 되고 2천만 원이 넘는 소득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해당되기 때문에 연금저축 펀드로 가입을 하면 그만큼 연금소득세 조율과세 3.3에서 5.5%가 부과가 되고 중도 인출을 했더라도 16.5%의 분리과세로 종결이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는 반드시 해외 펀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방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어요. 연금저축은 해외 주식형 펀드로 하는 게 국내 주식형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라는 점입니다. 주식형 펀드로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국내 주식은 자산 증대의 측면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것 같고 연금으로는 해외 주식형의 비중을 좀 높게 많이 담으시면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연금의 절세 효과에도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순하게 이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세이연 저율과세라는 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역시나 또 제가 자료를 준비했어요. 밑에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놨는데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게 세액공제라는 거죠. 이거를 보시면 표가 단순해요. 딱 한눈에 들어오시죠? 만약에 제가 연금저축 계좌에 일시적으로 400만 원을 넣었다. 혹은 월급 받을 때마다 400만 원 한도니까 이거를 12개월로 나누니까 얼마죠? 34만 원. 계산 빠르죠? 34만 원 정도 매월 납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1월에 이제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총 급여
급여가 5,500만 원 미만일 때는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16.5% 세액공제가 돼요. 그러면 대략 66만 원 정도의 환급 효과가 있고요.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고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3.2% 세액공제를 받아서 52만 8천 원의 세금을 환급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다시 리뷰를 해드리면 몇 퍼센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금 저축을 하는 순간 이 세제 효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계산기 막 몇 퍼센트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연말 되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자연스럽게 딱 내가 연간 얼마가 넣고 얼마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낼 세금에서 얼마를 환급받는다. 이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가 그 연금 시리즈 2편에서 얘기했던 IRP가 있었죠. 그러면 오늘 얘기하는 개인연금과 IRP를 합쳤을 때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세액공제 받아서 연말에 115만 5천 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되고요. 총급여 5,500만 원을 초과하고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3.2% 세액공제를 받게 돼서 92.4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과세 이연과 저율 과세입니다. 과세 이연이라는 건 뭐냐? 사실 매년 운용 수익에서 발생되는 이자나 배당 소득은 원천 징수가 돼요. 일반 펀드 같은 경우엔. 그런데 연금저축 펀드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이자나 배당 소득 자체가 원천 징수 되는 게 아니라 연금 수령 시기에 연금 소득세로 다 미뤄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유리한 거죠. 내야 될 세금을 계속 운용을 해서 그 운용 수익이 난 것까지 나중에는 낮은 세율로 내면 된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적극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앞에서 그 의원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했을 경우에 누리는 효과는 세액공제와 두 번째는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이 두 가지 부분은 연금저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그 연금저축,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저축 펀드로 자산 배분을 하되 반드시 그 해외 주식 펀드로 가입, 운용하는 것이 이제 혜택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 개인연금, 그 연금저축 으로 세제 혜택, 그런 절세 효과를 누리면서도 100세 시대 삶의 질을 높이는 노후 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금저축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전적으로 다 말씀드렸듯이 이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 한도, IRP와 합산해서 전 금융 권역에 토탈 1,800만 원 한도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가입 대상은 전 국민 다 대상이 된다. 근로소득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주부 등 모든 국민이 다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에 관련돼서는 5,500만 원 이하와 이상에서의 16.5%와 13.2%의 연말정산을 통해서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도해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세로 분류가 돼서 16.5%의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펀드일 경우에는 중도해지 시에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는데 연금저축인 경우에는 중도에 해지를 하더라도 16.5%로 분리과세로 종결이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연금저축이 중도에 해지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 이제 좀 천재지변이라든가 가입자 사망, 해외 이주라든가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돼서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사전적으로 말씀드렸던 연금소득세의 준하게 세율로서 3.3에서 5.5%의 연령에 따라서 연금소득세의 저율과세를 적용한다. 그리고 연금수령일 경우에는 무조건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55세에 연금을 이제 수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55세에 가입을 하면 60세 이상 되어서야 이제 수령이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금 수령 시기 또한 10년 이상으로 정해서 연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10년을 정하고 그 연단은 11년, 12년 이렇게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에 관련된 부분은 사전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연금소득세인 저율과세 3.3에서 5.5%의 세금을 부과를 하고, 단 개인연금인 연금저축하고 퇴직연금에 있어서 IRP 이 부분이 연간 내가 수령할 때에 1,200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연간 수령 금액이 넘지 않도록 수령 기간을 조정을 통해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연금 전도사 엘빈께서 전반적으로 마지막 최종 썸머리를 해주셨어요. 시청자분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맨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엘빈께서 하셨어요. 근데 시청자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키워드로 몇 가지만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right now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는 거죠. 앞서 쭉 보셨던 원천징수, 종합소득과세, 누진세율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세무사가 존재하고, 근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right now, 지금 10,000원, 10만 원 들고 신분증 들고 거래하시는 금융사 가세요. 가셔서 연금저축 계좌부터 개설하시면 됩니다. 나 이거 5만 원,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개설될까? 쭈뼛쭈뼛 하지 마세요. 장담컨대 모든 금융사는 연금계좌 개설하러 왔다라고 하면 대우가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 당장 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사회초년생인 분들, 지금 동기 동창들하고는 출발선이 똑같아요. 근데 10년 있다가 15년 있다가 난 결혼하고 집 사야지, 일반 저축으로 일반 펀드로 해서 자산 증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10년 15년 후에 지금 연금 저축 들은 사람하고 들지 않은 사람하고는 이미 많은 차이가 벌어져 있을 겁니다. 목돈이 들어갈 때는 연금저축 납입 금액을 낮추시면 돼요.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더 늘리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제 혜택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절세 효과입니다. 해외 주식형 펀드, 나도 펀드 잘 모르는데 해외 주식형 펀드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지만, 주변에 찾아보면 아주 쉽습니다. 해외 주식형 펀드를 투자함과 동시에 해외 투자에서 발생되는 세금이 이연 효과가 발생되고 있죠. 그 점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키워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펀드라는 점입니다. 반드시 포트폴리오의 해외 펀드를 편입을 하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여러 번 강조드리는 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좋은 펀드를 고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좋은 운용사를 고르셔야 돼요. 좋은 운용사, 어떤 운용사냐? 펀드를 많이 만들기보다 잘하고 있는 펀드에 집중하고, 그리고 원칙과 철학을 꾸준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운용사를 선택하시면 그 운용사는 반드시 좋은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는 등호가 성립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잘 찾아보시고요. 대놓고 얘기하면 안 돼서 저희 에셋플러스를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너무 노골적인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 편의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얼마든지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에셋플러스로 전화 주셔도 충분히 상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펀알모 시리즈를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연금 시리즈 3편까지 지금 진행이 됐는데 사실 궁금한 게 끝도 없습니다. 사실 뭐 내가 얼마에 있는데 어떤 계좌가 어떻게 있는데 나는 요거에 해당되나요? 사실 그거 찾기 어려우실 거 귀찮으시죠?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궁풀소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사항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엘빈 전도사님, 3편 오는 동안 좀 아쉬우셨나요? 뭐 워낙 유익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보시고 성공적인 연금 투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